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가오는 노출의 계절에 맞추어서 군살 없이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이죠. 방송에서 나오는 날씬한 연예인들은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 큰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비만은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고 심한 경우 조기 사망을 유발하며 나아가 자기관리 못하는 게으른 사람으로 단정되어 개인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비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만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흔히들 비만은 살이 찐 것,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비만은 체내의 지방이 과하게 축적된 상태로 전체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된 것을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연예인 중에 예를 들면 강호동이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과체중이긴 해도 비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전체적으로 마르긴 했지만 운동은 거의 안 하고 뱃살만 두둑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방의 비율이 높아서 저체중이긴 하지만 마른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만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상태입니다. 에너지의 흡수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비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에너지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대사장애와 고열량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한 식이 섭취의 영양 불균형 및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다양하고 많은 먹거리, 특히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은 음식의 선호도의 증가와 그 식품들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운동량의 감소 등은 각종 대사장애와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 감각적인 만족을 가장 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식욕을 자극하는 고열량이고 합성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들입니다. 예전에 거친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꼭꼭 씹고 음식의 맛을 느끼던 시절과는 많이 다르죠. 씹지 않아도 넘길 수 있는 음식들, 급한 성미를 자극하는 현대의 스트레스 상황에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다 보니 포만감을 느껴서 스스로 그만 먹어야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전에 과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나아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식을 하고 운동은 몸이 무거우니 잘 못하고 흥미를 잃게 되니 점점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되면서 비만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약에서는 비만의 주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현존하는 의학 이론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황제내경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의학적 경고가 일찌감치 있었던 셈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의학자들이 음식과 비만에 대한 의학 이론을 펼쳤는데 한약에서는 대체로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비위가 상하고 비위가 상하면 체내에 열이 발생하여 진액이 마르며 진액이 마르면 그것을 보충하려고 식욕이 늘기 마련이므로 비만이 된다라는 이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아가서 한약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주로 기허와 습담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허는 기가 허약한 상태를 말하고 습담은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불필요한 지방과 순환되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혈액 등을 말합니다. 기가 허하면 비위의 기능이 약해져서 2차적으로 습담이 쌓임으로써 비만이 생기며, 이러한 습담은 기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하여 기를 더욱 허약하게 합니다. 기가 허약해질수록 비위의 기능도 약해지므로 습담은 계속 쌓여 비만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렇듯 한의학에서도 오랫동안 비만을 여러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해왔고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각 체질별 비만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음이는 소화 기능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 소화 기능이 나빠지면서 붓거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여서 살이 찌게 되죠. 또한 소음이는 많이 먹지는 못하더라도 입에 단 밀가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체중이 쉽게 불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몸이 찬 소음 체질은 체액순환이 안 되어서 팔다리가 부으면서 비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허벅지나 엉덩이 아래쪽에 살이 많이 쪄서 하체 비만을 호소하게 되죠. 소음이는 수분 정체가 쉽게 되어서 물살이 되기 쉬운 체질이며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소양이는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쉽게 발달하는 체질로 팔뚝이나 어깨, 윗배 등에 살이 쉽게 찌는 체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양인들은 소화를 잘 시키므로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먹는 폭식으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장과 위장에 열이 쌓이면 음식을 먹어도 쉽게 소화가 되어 자주 배고픈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식을 자주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소양인의 경우 체질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좋지 못하여 소변 장애가 쉽게 발생하여 수분 정체로 인한 비만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양인이 변비가 생기면 체중이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변비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음인은 모든 체질 중에서 가장 쉽게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강하고 몸 안으로 기운을 모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체질보다 체중이 쉽게 늘죠. 고도비만에서는 태음인의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태음인은 목덜미가 두껍고 배와 옆구리 살이 특히 많을 수 있는데, 특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좋아하는 데다가 행동이 빠르지 않으므로 먹는 양에 비해서 소모하는 양이 적어서 쉽게 체중이 증가합니다. 아울러 태음인들은 몸이 쉽게 부으며 팔다리가 저린 증상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하며 비만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음식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정해진 양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태양인은 4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드문 체질로 실제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상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하체가 빈약하여서 주로 상체 비만을 걱정해야 하는 체질이 태양인이지요. 간혹가다 태양인은 잘 먹으면 잘 토하는 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로 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인이 육류를 좋아한다면 뚱뚱해질 수 있으므로 담백하고 서늘한 해산물을 자주 먹도록 해야 하고, 특히나 화를 잘 내지 말고 감정적인 조절을 잘한다면 크게 살이 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체질별 비만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체질이 무엇이며 어떠한 생활 습관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한의원에 오시면 어떻게 진료를 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비만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초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몸의 수분 분포, 신체 발달 상태, 체지방률, 복부지방률 등을 검진합니다. 그런 다음 비만 상담 및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개인에 따른 비만의 형태를 파악하게 되죠. 검사가 끝나면 한의사의 전문 진료 후 체질과 비만의 원인이 진단되고 그에 따라 치료가 시작됩니다. 우선 한방 약물치료요법이 있습니다. 한약으로 비만을 치료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강한 저항력을 만들어서 식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억제하고 노폐물인 습담을 제거하는 효과로서 체중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체중 감소에 뒤따르는 체력 저하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를 예방해주는 이점이 있죠. 아울러 습담을 없앤다는 것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체 상태를 정상화한다는 것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비만 치료를 통해서 많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 또 탈모, 유방 축소가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그 외에도 불면, 변비, 손발의 떨림, 두근거림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십니다. 더구나 최근에 다양한 비만 치료들은 이러한 몸의 불편함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체질적 비만 소견과 함께 체질에 맞는 한약 치료를 하신다면 이러한 부작용 없이 비만 치료를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현 상황에 맞는 체질 처방을 통해서 체중 감량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중 증가의 원인인 체질적 소인까지 한 번에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부작용 없이 체중을 감량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한방 약물치료요법에 자주 사용되는 마황에 대해서 문의하시곤 합니다. 앞선 부작용의 대부분이 마황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많기에 마황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마황은 비만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황은 인체의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을 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어서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것은 마황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죠. 이러한 마황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한 체질에 맞는 처방을 통하여 마황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거기에다 산조인, 황금, 맹문동 등의 약을 적절히 배합한다면 비만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마왕이 들어간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러하기에 한약의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체질을 감별하고 적절하게 처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다이어트 환약 등은 향정신성 약물까지 검출되고 있는 바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물을 소문만 듣고 복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방 약물 치료 외에 비만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침 치료로는 귀에 침을 넣는 이침요법, 그리고 배나 허벅지 등 지방이 몰린 국소 부위에 침을 넣는 지방분해침 요법이 있습니다. 이 침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공복감이나 허기를 줄여주며 위장관 활동을 조절해서 식사 후에 소화가 천천히 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귀에 해당 경혈들의 3개에서 5개 정도의 작은 침을 1에서 2mm 정도의 깊이로 놓고 테이프로 붙여서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지방분해침 요법은 지방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에 피하 지방층에 장침을 비스듬히 꽂고 전기 자극을 주어서 피하 지방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분해된 지방은 소변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외에도 부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하고 있는 방법으로 양방에서 CO2 가스를 이용한 카복시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요법으로 한방의 경피기주요법과 복부나 팔뚝 등의 한약을 추출 정제하여 투여하는 약침요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을 뺀다고 무작정 굶기만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식사량을 서서히 줄이고 금식 후에도 회복식과 한약으로 체력을 보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금식은 지방뿐 아니라 몸의 필수적인 근육까지도 상하게 만들어서 이때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은 금식은
오히려 몸에 해로우니 반드시 한의사의 적절한 지도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절식 내지 금식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요요 현상이 없는 한방 비만 치료를 통해서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비만 상태에서 나타난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각종 성인병과 비만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타 질병을 예방하여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한의원의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환자 개인의 종합적인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해 보세요.